차이팟, 루이팟. 그럼 이건 뱅어팟?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음질로는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뱅앤올롭슨의 E8 2.0 사용기입니다. 이제는 이어폰을 구입한다고 하면 블루투스, 즉 무선으로 된 코드리스 이어폰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음향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코드리스 이어폰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코드리스 이어폰에서 음질이 좋기로 소문난 제품은 젠하이저의 모멘텀, 그리고 뱅앤올롭슨의 E8, 이 두 가지 제품이 거의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끝판왕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뱅앤올롭슨은 저는 어릴 때 A8을 구입해서 엄청 오래 썼거든요. 아우디의 A8 아니에요. 이 제품의 가격은 45만원. 가성비로 유명한 QCY T1을 20개는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대략 에어팟보다도 약 2배 정도 비싼 가격이죠. 제가 사용한 제품은 코오롱 글로벌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박스에도 이런 정품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보증기간은 가격이 있는 만큼 2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박스도 꽤 고급지게 생겼어요. 케이스와 유닛이 들어있었고 내부 구성품으로는 빠른 시작 가이드, 그리고 여분의 이어팁, USB 타입C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버전에서 2.0으로 오면서 케이스가 달라졌는데 이 케이스의 특징이라면 좀 더 많이 고급지게 변했습니다. 뒤에 있는 포트도 USB 타입C로 변경되었고 또 이 케이스 자체에 에어팟 케이스처럼 최대 10W까지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뱅앤올롭슨은 좀 비싼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굉장히 비싸요. 1.0 버전을 위해서 케이스만 또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데 에어팟 2세대 가격인 $200입니다. 단 2.0에서는 색상이 조금 더 많이 추가되었어요. 일반 케이스와는 다르게 외부가 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케이스는 되게 고급져요. 옆에 있는 에어팟 케이스와 비교해도 에어팟은 그냥 이런 평범한 케이스라면 E8의 케이스는 진짜 고급지게 생겼죠. 그리고 내부를 열었을 때 상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반짝반짝한 게 되게 고급진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처럼 이렇게 자석으로 붙는데 흔들면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기존에는 유닛을 2회 충전이 가능했지만 2.0 버전의 케이스는 3회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재생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의 단점이라면 열 때는 한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데 이게 뚜껑이 자석으로 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에어팟처럼 찰진 느낌은 없어요. 확실하게 열리고 확실하게 닫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쩌면 쉽게 열리기 때문에 유닛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버전은 열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닛이 쉽게 잃어버리진 않아요. 다만 버전은 힌지가 좀 저가형의 느낌이 나고 파워비츠 프로의 케이스도 확실히 열리고 확실히 닫히는데 얘는 뭔가 좀 많이 심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처음에 썼을 때 좋았던 점이 일반 이어폰들은 소, 중, 대 세 가지인 것에 비해 얘는 총 4가지의 사이즈로 제공해주면 커널형 이어폰 중에서 좀 음질을 좋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폼팁을 많이 구입하는데 요 폼팁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구입하면 실리콘 팁이나 폼팁을 따로 더 구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케이스의 크기도 좀 크다는 것이죠. 에어팟과 비교한다면 두께를 봐도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버즈와 비교해도 조금 더 큰 사이즈죠. 요렇게 파워비츠 프로랑 비교하면 그래도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럼 이제 유닛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닛은 제가 생각하기에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디자인은 제일 갑이라고 생각해요. 젠하이저의 모멘텀도 써봤는데 둘 다 좀 일반 코드리스에 비해서는 되게 고급진 느낌이 있지만 뭐랄까 젠하이저는 약간 공대 감성이 있는 느낌이고 얘는 되게 뭔가 명품 같은 디자인 하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얘의 독특한 점은 중앙에 뱅앤올롭슨 마크가 있고 또 여기 약간은 금속 테두리 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홈 버튼 같은 느낌이 나요. 얘는 따로 물리 버튼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두께는 좀 큰 편이에요. 버즈와 비교해도 좀 비슷한 듯 하지만 확실히 부피는 더 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 이어버드가 마스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의 유닛이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왼쪽 유닛만으로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좀 불편했던 게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는 케이스에서 꺼내자마자 자동으로 페어링 돼서 귀에 착용하면 빠르게 들을 수 있는데 이 팔은 케이스에서 꺼내도 바로 페어링이 되지 않아요. 얘를 귀에서 착용한 다음에 한번 터치를 해줘야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에 착용했을 때 조작 방식도 약간은 좀 특이합니다. 즉 오른쪽 유닛이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컨트롤도 각각 유닛마다 되어 있는 기능도 있고 가끔씩 왼쪽 유닛이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이거는 저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왼쪽 유닛이 케이스에서 한번 꺼내보면 얘가 혼자 왼쪽 유닛만 방전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불량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얘가 좀 비싼 제품이라서 편의성도 꽤 좋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에 비해서 편의성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닛의 재생 시간은 한번 재생 시 총 4시간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닛을 방전이 될 때까지 써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 유닛을 보면 부피가 굉장히 큰 만큼 귀의 피로감 때문에 4시간을 채우기 전에 이어버드를 먼저 빼게 되더라고요. 에어팟 유닛과 비교해보면 유닛 자체도 굉장히 크고 옆으로 비교해봐도 굉장히 두꺼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왼쪽 유닛을 올리면 6g, 오른쪽 유닛은 7g입니다. 에어팟의 유닛은 4g, 4g, 6g, 5g. 버즈와 비교하면 1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이게 귀에 오래 착용했을 때 피로감에 있어서 좀 큰 차이가 납니다. 저처럼 귓구멍이 작으신 분들은 피로감을 좀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사이즈 실리콘 팁이 끼워져 있는데 유닛이 커서 잘 빠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파워비츠 프로에서 쓰던 이어팁이 가장 잘 맞아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질과 통화 품질입니다. 얘를 귀에 착용하면 인이어 타입인 갤럭시 버즈를 착용하면 갤럭시 버즈, 뱅앤올롭슨 E8 이렇게 같이 동시에 착용해봐도 무게는 1g, 2g 차이지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거부감은 뱅앤올롭슨이 더 커요. 새롭게 출시한 2.0 버전이지만 블루투스 5.0이 아닌 4.1을 쓰고 있으며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연결했을 때는 AAC 코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코드레이스 이어폰 중에서는 많이 유명한 만큼 진짜 중고음에 있어서는 끝내주는 음색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음 위주의 노래보다는 보컬이나 고음 쪽의 성향을 좋아하신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단 제가 뱅앤올롭슨 제품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몇 가지를 써보면 약간 좀 고음이 찌르는 듯한 쏘는 듯한 성향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리콘 팁을 빼고 폼 팁을 이용해서 노래를 좀 장시간 들어봤는데 실리콘 팁을 썼을 때보다 폼 팁을 쓰면 고음이 찌르는 듯한 성향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즉 음이 좀 많이 다듬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딱 들으면 뭐 갤럭시 버즈나 에어팟에 비해 저음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자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형에서 많이 보이는 둥둥둥둥 울리는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게 저음을 내는 느낌이라서 듣다 보니까 꽤 저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저음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데 볼륨 조절이나 음악 재생, 트랜스퍼런시 모드를 이렇게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톤 터치로 들어가면 얘를 뭐 중앙에 놓거나 약간은 왼쪽으로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퀄라이저를 각 레벨마다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통화 품질은 개인적으로 예요. 얘도 뭐 갤럭시 버즈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통화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도 잘 들린다고 저도 잘 들리고 뭐 통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게 외부로 나가면 지금은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뱅앤올롭슨의 E8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갤럭시 버즈로 통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주변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통화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버즈도 통화를 외부에서 하기도 좀 힘든 편인데 통화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즉 나는 잘 들리는데 상대방이 외부에 있는 소음 때문에 내 말이 거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보다는 좀 느린데 뭐 얘가 크게
엄청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뭐 괜찮게 쓸 수 있습니다. 진짜 음질로는 젠하이저의 모멘텀, 뱅앤올롭슨 28 이러한 말 때문에 28 2.0을 써보니까 처음보다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외부에서 사용하기에는 얘가 좀 유닛이 크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는 좀 피로감이 많다는 점, 그리고 통화는 거의 외부에서는 포기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저는 집에서 나갈 때는 에어팟을 주로 들고 다니고 집에서는 소리를 좋게 듣고 싶다 보니까 28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뱅앤올롭슨의 28은 음질과 디자인에 몰빵한 제품입니다. 나머지는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가 워낙 좋아서 편의성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음색을 보고 고른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코드리스 이어폰에 대한 리뷰 요청이 많아서 지금 이제 또 다른 것을 사용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편의성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는데 착용감만 더 좋았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